안녕하세요. CQ&A의 오예민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원관의 김경미 박사님을 모시고 해조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김경미입니다. 해조류 하면 미역하고 김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박사님, 그런데 해조류가 무엇인가요? 해조류는 다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은 해조류를 이해를 하려면 해조류에서 해자를 빼고 네. 조류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조류요? 네. 우리가 지금 언급하셨던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부터 시작을 해서 적조다, 녹조다, 물이 빨갛게 됐어요, 뭐 네, 초록색이 네, 됐어요,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 적조나 녹조를 발생시키는 미세조류, 네. 그 다음에 호수 같은 데 가면은 초록색 실처럼 막 있는 핵함 같은 것들. 네, 핵함이요. 이렇게 모든 다양한 생물들이 전부 다 조류예요. 호수나 바다 같은 물이 있는 환경에 사는 광합성, 태양을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 집단을 모두 통틀어서 저희는 조류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바다에 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최소 센티미터 정도는 돼야 되겠죠?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의 생물들을 모아서 우리는 보통 해조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말씀하신 김미역 같은 게 있죠. 네. 해조류가 있고 해초류가 있는데 그 둘은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해조류하고 해초류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해조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상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고기로 비유를 하자면 상어가. 상어요? 네. 오, 네. 그 다음에 네. 해초류라고 하면 고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비유적으로 비교를 한 거니까 설명을 더 드리면, 네네. 바다에서 처음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진화를 하고 하면서 만들어진 게 해조류고, 네. 이런 해조류에서 점점 더 진화를 해서 뭐 이끼를 지나서 섬태를 지나서 이렇게 육상식물로 왔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바다에 사는 이 해초류는 이 육상식물이 다시 육지가 아닌 바다에 다시 들어가서 살게 된 생물들이 해초류고, 해조류는 기원부터 시작해서 바다에 살아오던 생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은 우선 진화적으로 차이가 있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해초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는 뭐 민들레, 코스모스 이런 육상식물처럼 뿌리줄기 잎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네. 이 뿌리줄기 잎이 하는 역할들도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해조류는 생긴 거는 뿌리 비슷하게 생긴 애도 있고, 줄기 비슷하게 생긴 애도 있고, 잎 비슷하게 생긴 애도 있기는 네, 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고 전혀 뿌리, 줄기, 잎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물에 살고 온몸에서 물도 마실 수 있고 온몸에서 광합성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뿌리, 줄기, 잎을 굳이 구분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아까 해조류가 상어고 해초류는 고래라고 하셨는데, 그 고래는 육상생물이 다시 바다로 와서 진화한 것이 고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해주신 거죠? 그렇죠. 식물에서도 해조류와 같은 이런 조류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진화를 해서 종국에는 육상식물이 됐고, 이 육상식물 중에 일부는 다시 바다 환경에 돌아와서 살기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런 생물들 우리는 통틀어서 해초류라고 부르고, 다른 이름은 수생 현화식물이라고도 불러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해조류의 종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는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면서 해양 환경이 굉장히 다양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조류도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자원관에서는 매년 우리나라에 어떤 해양 생물이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요. 그게 국가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이라고 해서 매년 발간을 하는데, 21년도 목록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해조류는 약 한 906종 정도가 보고돼 있어요. 와, 906종이요? 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네요. 박사님,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바닷가에 가면 해조류 같은 걸 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영국의 조류학자 하비 교수가 처음에 이 해조류들을 볼 때 색깔별로 얘네들을 구분을 하면 되겠구나 해서 나온 이제 분류학적인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초록색이다, 파래다 하면은 이제 얘는 녹조류구나. 은목가살이 불그스름하다, 얘는 홍조류다. 네. 그다음에 다시마나 미역같이 얘네들은 좀 갈색이네, 얘네는 갈조류구나를 구분을 우선 하시면 이제 쉽고. 이번에 바닷가를 놀러 가게 되면 한번 자세히 한번 관찰해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또 이번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좀 보니까 해조류가 지구 온난화의 해결사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박사님 이거 정말 맞는 얘기인가요? 지구온난화의 해결사는 해조류를 포함한 조류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과소평가요? 네. 심지어 네. 지금 저탄소, 탈탄소 난리가 났는데 심지어 과소평가요? 네. 실은 최근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은 이 해조류를 포함한 이 조류들이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질병을 극복한다던가 아니면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해조류를 포함한 조류라는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인데, 조류들은 전부 다 광합성을 하는 생물 집단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많이 발생시키고 또는 이제 저고도에 있는 지표면과 가까이에 있는 오존을 또 흡수를 해서 그거를 파괴를 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많이 극복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조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바다를. 그렇죠. 근데 이런 저희 인간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조차도 바다가 해결해 줄 수 있구나 하는 뭔가 이런 경외감 같은 게 드는 것 같습니다.